예, 안녕하세요. 김농사TV의 농사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좀 다소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주제도 무겁고 해서 뭐 따로 분류해서 방송을 좀 말씀드린 건 적은데, 예,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이쪽 일을 좀 다루고 과거 좀 일을 연장해서 좀 확인하다 보면서 좀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제작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업무상 재해가 이제 많이 발생하죠. 그중에 그동안 이제 저희가 정신질환 산업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류에 있는 사건 유형이기도 합니다. 뭐 크게 다른 유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유형이기도 하고, 예. 업무상 재해 중에서는 이제 사람이 다친 경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다치게 되면은 수인성이라 그러죠. 일을 하면서 다치는 걸 이제 어려운 말로 수인성. 뭐 좀 쉽게 드리겠을까요? 망치질 하다가 손 찍으면 그 자체로 수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려요. 그 다음에 업무로 그 망치질이 업무였죠. 그 다음에 이 다친 그 자체가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인과관계 이렇게 좀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친 노동자에 대해서는 업무로 인해서 다친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재로 보잖아요. 예. 근데 오늘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살입니다, 사실. 스스로가, 예, 스스로를, 사망에 이르게 한, 예, 그 자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직접적 사인이 이제, 스스로가 선택한 자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산업재해보상법에는 이 경우에도 되는 경우로, 예,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예, 그 인지나 판단 능력을 뚜렷하게 상실, 그 어떠한 원인이 바로 직무나 업무죠. 업무 관련한 원인으로 인해서 인지나 판단 능력이 뚜렷하게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의 판단 능력 상실로 사망에 이른 경우, 그냥 사망으로 할게요. 이제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스스로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일단 업무상 재해로 보겠다라는 것을 이제 법령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쉬운 케이스가 아니죠. 예, 일단은. 이 케이스는, 예, 일단은, 다양한 동기와 원인이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좀 알기 어렵다는, 예, 좀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좀 설명드리고, 이제 내용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예. 자,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 쟁점 사항이 있어요. 예, 첫 번째로 뭐냐면은, 많은 사망하신 이제 재해자분들께서, 예, 보통은 이제 병원에 가거나 어떤 정신적 처방을 받거나 이 와중에 돌아가시기보다는 어떠한 특정한 고통을 호소하시다가 받거나 느끼시다가 일순간에, 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망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신적 질환에서 판단 능력이 상실되어야 된다. 이 요건인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질환이 발생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시고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쟁점이 첫 번째가 돼요. 정신질환 자체가 있었는가. 예.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신 케이스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병원에 가지 않는 케이스 때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의학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인과관계 판단을 꼭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DSM-5라는, 나름, 정신질환 진단 통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방법에서 어떤 증상인가에 대해서 최대한 접근해서 그 상병명을 유추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상병을 유추해냅니다. 이 또한 이제 하나의 쟁점이죠. 이제 왜 살아 계신다면 일반 정신질환은 이런 관계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의사가 진단하고 진단을 내리면 되는 거지만 지금 이 문제는 상병이 있는가 여부 자체가 이제 쟁점이 되는 그런 문제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상병이 없는 사망도 있나? 스스로의 사망도 있냐? 예.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병 없는 사망은 없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상병이 없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특히 이 자살이라는 것에 대해서 워낙 이론이 많아요. 사실 저도 아는 것은 이만큼에 불과하지만, 예.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뭐 심리적 부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야 2016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 좀 들어와서 전문가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일종의 통계학적 기법이에요. 이제 스스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팬도 패턴 양상을 보이는가에서 쭉 정리하고 그 패턴 양상에 따라서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떠한 심리 상태에 있는가를 이제 측정하는 기법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일단 상병이 있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관점, 이것이 중요하죠. 자, 상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업무적인 인과관계 요소가 여기에 도달을 해야 지금 이 산재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업무 자체의 관련성을 이제 찾아내는 일이죠. 근데 업무 자체의 이제 관련성이라는 얘기는 뭐 일반 이제 산재하고 좀 유사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직장 내 괴롭힘일 수도 있고, 어떤 거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일가 성적에 대한 부담감, 또 목표에 대한 뭐 부담감,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요소는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는 게 조금은 어렵습니다. 이제 간단해요. 이유는 죽은 자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한 단계씩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초부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재할 때는 당사자하고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다시 인터뷰를 보충하고 그걸 받고 다시 보강 여러 번 핑퐁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건을 점점점 드러내가는 과정을 거치는데, 돌아가신 분은 사건을 드러내는 과정 자체가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거예요. 곧바로. 이게 좀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산업재해를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동료죠, 동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료 또는 그 주변 최직근 사람, 특히 업무 관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동료들이 입을 닫고 사라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산업재해 자체는 어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가해자 또는 책임자가 있는 사건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고인께서 돌아가시게 된 원인 제공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겠죠. 이 관련한 동료, 목격자, 책임자들에 의한 힘의 압박으로 인해서 동료들이 입을 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접근에 좀 신중하셔야 돼요. 정말 은밀하게, 신중하게, 그 다음에 정말 친했던 사람들한테 신분 보장을 하면서 내용을 받아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걸 하지 못하면은 입증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입증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좀 중요하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호와 흔적을 다 추적해야 됩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통계도 나오지만, 뭐 사실 이제, 좀 군에서는 이제 자살 사건이 많잖아요. 이제 군대 내에서도 정말 많은 뭐 통계 자료집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자기에 대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글이든 말이든 뭐 SNS든 어딘가에 굉장한 신적 양상 신호를 보내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고인의 유품을 좀 정리하실 때도 좀 유심히 살펴주셔서 어떠한 신호, 글, 내용, 유언 뭐 다 좋습니다. 뭐 이런 것을 좀 다 이것을 정리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의사들도 진단을 하고 또는 이것을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려면 이런 기초 자료는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예요. 증거 수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말했던 동료에 대한 증언을 받기도 어렵지만, 수집 자체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책임자나 또는 가해자나 이걸 은닉하려고 하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이걸 취득하는 방법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순수하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망사고나 재해가 어느 정도 형사건이나 노동부에서 관여해야 될 만한 건이라고 생각되시면은 관계기관 신고를 통해서 또는 공적기관 신고를 통해서 빠르게 수사나 조사가 되도록 강하게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조사가 되지 않을 게 있으면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경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촉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고소고발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동료라면은, 또는 가해자가 뭐 동료나 뭐 직장이면 어떤 모욕적 행위를 한 증거나 인멸 느낌이 있으면 바로 좀 고소고발을 해서라도, 또 수사를 강하게 촉구해서라도 이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족이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이런 사건 중에서는.
또 한 가지 이제 업무 외적인 부분이 있나를 좀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예, 업무 외적 요인.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걸 방어하는 측에서는 방어하는 측이 이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팠고 가정생활이 뭐가 안 좋고 가정사가 뭐가 안 좋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런 게 없다는 것을 저희는 뭐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죠. 예. 판단 기관에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인가를 다소 엄격하게 판단을 하네요. 솔직히 말하면은 쉽게 이걸 인정해주면은 우리 사회에서 뭐 좀 이렇게 자살이 만연해준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좀 이해는 하기 어려운데 판단 기간 좀 엄격하게 판단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정신질환 산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산재 승인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 계셔야지 이걸 뭘 하지 않겠냐. 늘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예. 주변에서 좀 관찰, 잘 좀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픈 분들은, 뭐, 저희도 뭐 통계로 봤는데, 93%가 자기의 신호를 보내요. 예. 나 아프다, 나 어떻게 해달라, 나는 곧 어떻게 될 거다. 계속적인 암시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저희가 이 종류의 사건, 예, 스스로 사망한 케이스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정말 많은 신호와 암시들이 발견됩니다.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 좀만 발견을 했고, 조금만 더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어떻겠을까. 예.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신호를 많이 보내니까 이런 분들 좀 보시면은 좀 병원에 꼭 가시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한순간이거든요. 약물 투여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완화가 될 수 있고 나아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순간의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긴 복선을 끌고 와서 한순간에 터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중단해서 잘라주셔도 이런 사고가 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든다. 그 많이 말씀을 좀 잘 안 들으세요. 사실 저희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도 산재가 급한 게 아니라 병원부터 가시라고 그러신 분들도 제가 안내해드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치료가 우선입니다. 예,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꼭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예. 오늘 김남무사 TV에서 좀 무거운 주제 다뤘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글 올려주셔도 좋고요. 여기 연락처 나가니까 예, 전화 주셔도 좋고, 예, 유튜버나, 저희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노은법의 시선을 검색하셔서, 질의 주셔도 좋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예,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리고, 예, 무거운 주제인데 끝까지,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